이제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뭘 더 말해야 될까요? 지하. 그래서 지하는 저희 지하 실험실에 가서 이제 뭐 상황 점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검출기들 상태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검출기 테스트 그것도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 제가 안전용품을 챙겨드릴게요. 조금 방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챙겨 가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가요. 그리고 오늘은 방문객이 한 분 더 계시니까 제 옆에 한 분 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 아직은 저희가 초창기라서 지금 부득이 이런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지하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십 년 전 광산에서 썼던 이런 아날로그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저희도 아직은 초창기라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차차 시스템을 갖춰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사람이 태그를 찍음으로써 내가 지상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지하에 있으면 어느 실험실에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게 모니터링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에게 있어서 첫 지하 실험실은 양양에 있는 지하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초대 이제 이 지하 실험을 하셨던 분들은 1996년 청평 지하 실험실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별다른 큰 연구비 없이 정말 조그마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청평 지하 실험실에서 시작을 하시다가 이제 창의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으시고 2003년부터 양양에 있는 양수발전소 그 터널 안에 작은 공간을 또 얻으셔가지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하에서 실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했던 게 암흑물질, 이제 그 중에 윈프라는 있던데 그거 탐색하려고 시작을 하셨고, 현재 양양 지하 실험실은 계속 운영 중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이면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양양 갔을 때는 되게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와, 한국에서 이렇게 깊은 지하에 이런 핵입자 현상을 볼 수 있는 실험이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정선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저희가 이미 이제 양양에서 한 10년 넘게 연구를 했었잖아요. 드디어 우리 진짜 실험실이 생겼구나 싶어서 그냥 마냥 좋았어요, 저는. 이제 양수발전소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빌려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간도 좀 작았어요. 그래서 실험 규모를 확장하는 것도 제한이 좀 있었는데, 정선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목적 자체가 저희 연구를 위해서 지은 거고, 규모도 양양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뭐 저는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아, 좋다, 우리 실험실 생겼다, 뭐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광산을 뚫어놓은 덕분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하고 짧은 공사 기간으로 지하 실험실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까 저희 출입하는 것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붙이고, 지금도 케이지 탑승 같은 경우는 후기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아직은 저희가 초창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좀 전자화 시켜서 실제로 이제 1년 동안 아니면 뭐 매달 이제 지하 실험실에 연구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몇 명인지, 아니면은 이제 투어 목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치적으로 기록을 남길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의 지하 실험실도 그런 것들을 다 수치화 시켜서 남김으로써
이제 지하 실험실의 활용성이라든지 뭐 그런 가능성을 타진할 때 근거 자료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상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하에 현재 누가 내려갔는지 그걸 계속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운전실 보장이 안 터졌으니까 재성 신고합니다. 요거 타고는 600m 내려갑니다. 그래서 운전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600m를 내려가고 속도는 초당 4m. 그래서 마이너스 35, 100km 버튼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2분 30초 지금 걸려요. 운전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탑승하세요. 네, 탑승하십니다. 탑승 완료했습니다. 레드 버튼 올려주세요. 캡슐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탈 수 있는 인승용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최대 5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에 이 케이지를 이제 독일에서 사올 때는 한 뭐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사왔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국내 뭐 광산법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안전율을 고려했더니 그게 5명으로 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어떤 관람을 그러니까 구경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탑승을 하려고 해도 저희 같은 이런 이제 현장 스태프들 한 명에 외부 인원이 한 번에 4명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제 다른 분들이 구경을 오고 싶어 하셔도 저희가 자꾸 이렇게 좀 꺼릴 수밖에 없는 게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이 너무 적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횟수가 늘어난다는 경우는 결국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원을 최대 탑승 인원을 현재 5명인 걸 8명까지 늘려보려고 계속 저희가 이제 그런 법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조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들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학부생 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 무슨 연구하고 싶냐 그래서 끈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신 말씀이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기초를 닦아봐라 그렇게 이제 그 연구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분야가 이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끈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과 아예 다른 연구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박사 2년 차 때입니다. 이미 늦었죠. 근데 또 여기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어요. 일단 뭐 다른 연구 분야 분들은 막 되게 팬시한 어떤 뭐 오피스에 앉아서 연구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가속기 같은 경우도 지상에서 뭔가 되게 그럴싸한 어떤 뭐 설비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정말 필드에서 뭔가 활동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희가 제작합니다. 그런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원래는 이 차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차가 아니고 밑에 가면은 전기차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때는 아직 이제 도로 포장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먼지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현장차를 주워다 쓴 거고, 저희가 이제 터널 공사 이후에는 안쪽에다가 실험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재들이 계속 반입이 돼야 돼요. 예, 그러려면 충분히 이제 터널 크기가 커야 되고, 지상에서 차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램프웨이라고, 이게 이제 나선형으로 약 한 6.8km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가 한덕철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길로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 예미랩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예미랩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사능 수치가 낮은 환경이 필요한 건데, 이제 자연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이라든지 뭐 기타 중성자 같은 방사선들은 저희가 차폐 설비를 이용해서 쉽게 차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방사선이 이제 거의 우주 초창기에부터 발생되었던, 보통 저희 이제 굉장히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양성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성자가 비어있는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저희 지구 대기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만나면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면 수많은 파생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파생입자들은 대기권이 약 한 10km 정도 두께니까 거기에서 다 흡수가 되는데, 단지 이 뮤온이라는 입자, 얘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뮤온이라는 입자는 원래는 수명이 2.2 마이크로세컨드라서 빛의 속도에 근접해서 움직이더라도 660m 밖에 못 가는 녀석인데, 얘가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면서 수명이 34ms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얘의 이동 거리가 10km 이상이 돼버려요. 그럼 얘들은 지상까지 도달을 합니다. 얘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를 막기 위해서 지상에다가 저희가 어떤 차폐 설비를 이제 구축을 한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하에 지으면, 지하는 이 땅이 그 뮤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지상 같은 경우에는 뮤온이라는 입자가 요 손바닥 요 면적 10cm 곱하기 10cm 면적에 초당 하나씩 들어오는 게, 저희가 여기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두 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한 5만 분의 1 정도로 줄게 돼요. 저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온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광산 터널보다는 먼지가 유입이 많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마스크 벗을게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실험실들이 있는 레더 타입 터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더 타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터널을 위에서 바라보면 사다리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양의 장점이 뭐냐면, 각 터널별로 입구에 문을 달면 그 터널 자체가 하나의 실험실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이 예미랩에 13개 실험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 흰색 벽으로 마감을 했는, 여기는 대피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하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로 다 대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피소 안에는 이제 약 한 40명이 72시간 동안 외부에서 그 어떤 전기라든지 물 공급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고 발생 시에는 여기가 대피소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연구할 땐 여기가 약간 이렇게 휴게소 같은 형식으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초창기라서 많이 구비는 못했지만,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이제 전기 포트 같은지 뭐 전자레인지 같은지,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지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도 좀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점심 식사 같은 경우는 뭐 도시락을 준비해서 이곳에서 먹고 또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가 지하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지하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하에서 이제 검출기라든지 뭐 뭔가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 구축을 할 때는 좀 오래 있습니다. 하루 일과 대부분을 지하에서 보내요. 근데 그게 끝나면은 지하의 방문을 최소화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오는 그 이제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성에 관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하 실험을 운영할 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 방문 횟수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사고 발생 시에 저희가 쓰게 될 구호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이제 비상 대피 훈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안전 설비들이 작동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뭐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할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그런 훈련을 통해서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한 40명이 72시간, 그러니까 완전 3일이죠. 3일 동안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식량, 그 다음에 공기, 물, 이 모든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양에서 하고 있는 실험 중에 코사인 실험, 이제 저희 연구단에서 하는 두 개의 큰 이제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흑물질, 그 중에서도 윈프라는 입자를 탐색하는 실험, 그 실험이 이곳에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질자원연구소가 활용할 터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벽들은 저희가 쇼크리트로 마감 처리를 다 했는데, 저쪽 벽은 처음에 터널 굴착해 있는 모습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질자원연구소가 이제 깊은 이제 고심도 지하에서 어떤 안반 관련 그런 연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일부러 여기는 마감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터널을 굴착할 때 이제 안반의 등급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뚫고 왔는 이 터널 따라서 대부분의 안반 등급이 2등급 내지 3등급입니다. 3등급까지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3등급이라고 판단할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 안전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렇게 락볼트 같은 걸 시공을 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무너질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외부 공기가 이제 들어오는 이 말단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 이 레더 타입 공기의 순환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경북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이제 그쪽 대학 연구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이제 퍼지트로늄이라고 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이제 뭐 핵입자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보다 이제 심층 물리학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검출기들이 여기에 설치가 될 겁니다. 처음에 저희 연구단이 이제 시작을 한 거는 2013년 여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연구단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지하 실험실을 짓는다는 거였어요. 규모를 확장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후보지를 17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17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표의 모양 같은 것도 저희가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 중에서 5군데를 저희가 이제 추렸고, 그 5군데에 대해서는 실제 지형 모양을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가장 이 뮤온을 줄이기 적합한 지형인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곳을 또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 한덕철광이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뭐 한덕철광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 협상 과정에서는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도 그렇고 한덕철광은 저희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실제로 이런 이제 토목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한덕철광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외부에서 들어왔던 기관 중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미세중력 관측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보다 먼저 들어오셨어요. 이제 뭐 조금 있다가 나갈 때 뭐 잠깐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기상청도 이미 입점해서 이제 고심도에서 그런 지진파 같은 것들을 관측하는 실험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 검출기에서 하루에 3번 정도 어떤 주기적인 이 기압의 변화가 느껴진대요, 자기 검출기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게 혹시 뭐 설비가 있냐, 저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반대로 혹시 그게 하루에 이제 3번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냐,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그걸 다시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이 하나하나 입점을 하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연구단의 가장 큰 2개 프로젝트. 아까 이제 저희가 암흑물질 탐색, 특히 그 윈프 입자 탐색 실험이 있었다면, 이곳은 저희가 중성미자의 특성을 연구하는 아모레라는 실험이 이제 이루어질 실험 장소입니다. 지금 저희 연구단이 예미랩에 건설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르게 지금 준비 중인 거고, 내년부터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미 실험실은 완공이 됐고, 차 폐체 공사도 거의 끝났고, 이제 가장 외부에 있는 어떤 이제 외부 입자,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신호를 제거하기 위한 검출기를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저희 실험은 먼지도 컨트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먼지가 유입될 수 있어서 지금 임시로 일단 이렇게 비닐문을 설치했는데, 여기도 다 연말이 되면 방진문으로 다 교체가 될 겁니다. 실험실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됩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중성미자 특성 연구인 아모레 실험이 진행될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방진문이 설치되고 나면은 이 방안은 약 한 10,000클래스 정도로 가능하면 유지를 하려고 해요. 외부 방문객들한테 이 안쪽을 구경을 잘 안 시켜드려요.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죠. 보이기에는 그냥 무슨 박스만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바깥에 있는 이게 그 뮤온이 저희가 이렇게 깊은 지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하나에서 2개 정도 요 정도 면적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걔들은 여전히 줄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바깥쪽에 플라스틱 검출기를 설치를 해서, 만약에 이곳에 신호를 남긴다면 걔는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신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했는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뮤온 검출기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테스트 중이라서, 내부를 열어보면 그 안쪽에 플라스틱이 또 한 두께 60cm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중성자를 차폐하기에 좋은 물질이죠. 그래서 걔를 60cm로 해놓고 그 안쪽에 또 뭐가 있냐면 납이 25cm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바위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마선을 차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납이 25cm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안쪽에 저희 메인 검출기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메인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극저온 센서를 이용하는데, 극저온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영하 273.12도, 절대 영도가 영하 273.13도니까 거기에서 0.01도 높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극저온 냉동기가 설치가 되고, 그 안에 저희 검출기가 설치돼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그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동시에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하는 방식은 저희가 보고자 하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윈프 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주에서
지금도 저희 주변을 막 떠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응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정말 우연히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검출기에 원자핵하고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렇다면 그 신호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모든 신호가 배제될 수 있는 이 지하에다가 그 검출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반면 중성미자 특성 연구의 경우에는 어떤 희귀한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반감기가 제가 이제 100개가 50개가 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돈의 경우에는 3.81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현상은 반감기가 10의 27승이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 안에다가 약 100kg 정도 갖다 놓고, 100kg이면은 몰로 따지면은 한 1000몰 정도 될 겁니다. 1000몰을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걔가 붕괴할 때를. 그래서 걔가 붕괴하는 신호를 보기 위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외부의 어떤 감마선, 뮤온, 중성자, 얘들을 다 차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신호가 발생하기를. 이론적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치는 있어요. 아, 이 정도 규모로 몇 년을 측정하면 몇 개의 이벤트가 발생하겠구나. 그럼 실제로 그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중성미자가 만약에 뭐 관측이 된다면 자기 스스로 반입자인 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현상이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반감기를 가지는 게 맞느냐, 이걸 확인함으로써 역으로 중성미자의 절대 질량값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곳에다가 이제 그런 실험실을 짓고 검출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저 위쪽에는 저희가 이제 물탱크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뮤온이 여전히 지하로 투과하고 들어왔을 때 걔를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자, 또 물 자체는 중성자를 차폐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저렇게 물탱크로 검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하까지 도달했는 뮤온은 이곳에 있는 물탱크를 지나면서 체렌코프 현상이라는 걸 일으켜요. 그래서 저희는 그 체렌코프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외부에서 뮤온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이 체렌코프 카운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So how's going? No light electric. Okay, great. So, how's the test going on? Is there or? Everything is going well. Okay, great. So before we take measurement, we have to check if there is any leak. So we just have to check the number of counts for each PFT. It's okay now. Okay, It great. can scroll down. You want to? Are you taking data now? I was changing now the high voltage. Okay, I have not yet. not yet. So can I see can, some yes. signal directly? Yeah. Okay, great. Time dimension.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출하는 게 빛을 검출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안쪽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빛 신호가 안 나와야 돼요. Yes. So blank. Yes. Okay, blank. blank. So all these are PMT It's noise. Dark count. Yeah, dark count. Yes.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빛을 측정하는 센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고유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걸 다크 커런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크 커런트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곳에 물을 채우고 실질적으로는 신호는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현재 이 터널 안에서 라돈을 측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 뒤에 검정색 박스처럼 생겨 있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라돈 카운터가 되고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저희가 지상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검출기는 2시간에 한 번씩 값을 측정하고, 그 값을 저희 온라인 모니터에 값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남겨줘요. 그리고 쟤랑 별개로 또 이제 흔하게 보통 쓰이는 라돈 검출기를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문제 뭐 온도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웹캠을 설치하고, 이 또한 네트워크로 지상에서 매시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 에미랩이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 가장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직경이 21m, 최대 높이 25m 원통형 공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이 여기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거대한 이제 액체로 된 검출기를 여기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보이는 저쪽 터널에 저희가 가속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중성미자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래서 중성미자를 발생시키면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검출기에서 가까운 곳에서 중성미자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중성미자의 또 다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구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연구 예산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약에 뭐 그거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곳에 이제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 백업 센터, 백업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외부에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양자 컴퓨팅에 조금 욕심이 있으시다면 이곳에 이제 건물을 올리고 양자 컴퓨팅 센터를 하나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쪽에 있는 가속기의 경우도 뭐 중성미자 생성뿐만이 아니라 원자 핵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이제 다양한 목적의 가속기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저희 IBS 안에 있는 다른 연구단들도 이 가속기를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될지 아직 아무것도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비어 있죠? 제가 이곳에 아이유를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 제가 목소리를 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굴에 의한 자연 에코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곳에서 좀 가창력이 훌륭하신 분이 와서 노래를 한번 부르면 그 음색도 굉장히 괜찮겠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대중 어떤 음악계와 이제 기초과학계의 어떤 그런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대중문화하고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한 분 여기 방문 오셨다가 저보고 이제 이곳에 벽화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떠냐, 미술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실제로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단지 이제 미술계 분들하고 아직은 좀 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곳에 뭐 벽화 같은 걸 하나 그려 놓으면 아무래도 지하라는 환경이 주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벽화를 통해서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어떤 문화와의 접목, 그런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너무 일찍. 그러면 아직 조금 시간 걸린다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한 45분쯤에 올라가니까. 아, 그러면 저희가 먼저 올라가도 될까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 저희가 이 연구를 왜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대중 강연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이제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부족해서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관심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관심을 먼저 끄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하고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예미랩에 벽화를 그려놨다. 그럼 그걸 보러 오기 위해서 예미랩을 방문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미랩이 왜 이제 구축이 되었는가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예시로 그냥 아이유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아이유 같은 어떤 대중적으로 이제 상징성이 있는 가수분이 이곳에서 공연을 했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 굳이 그곳에서 공연을 했는가? 그 장소가 어떻길래? 뭐 하는 목적이길래? 그렇게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과학을 이제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이 국내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저희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또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가 아무래도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아요. 작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찾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히 우수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저희 분야로 모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뭐 대중문화와의 어떤 콜라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우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별이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입자로 치면은 쿼크 뭐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정말 많은 걸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전 우주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은 5%가 안 됩니다. 뭐 한 4.7%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관측하고 이해한 영역인 겁니다. 근데 이 5%도 안 되는 지식을 쌓으면서 우리가 발전되어 온 과학 문명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기초과학을 왜 하냐라고 물으면 저희는 과학 문명 발전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게 기초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는가? 이유는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 더 알고 싶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문명의 발전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초 연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하에서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그 수요를 모두 충당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 하나를 뭐 예를 들어 캐나다나 미국에 설치하고 싶다면은 그쪽에서 또 굉장히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대여하는 비용도 들 거고 또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수고스러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 우리는 또 그거 하나 수리하려고 가야 됩니다. 내지는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들을 남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필요한 연구도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설비가 필요한 뭐 요구가 발생을 하면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죠. 운전실 마이너스 35 케이지 탑승해도 되겠습니까? 탑승하세요. 배터리가 다 됐다. 아니구나. 탑승 완료했습니다. 레전드 눌러주세요. 조심합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반복인데 실제로 또 그날은 자그마하게 계속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오늘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상한 신호가 보인다. 그럼 이거 뭐냐?
이게 실제로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신호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노이즈를 받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할 일이 매일매일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지루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 이제 아나운서분은 그분들은 1분 1초의 사활을 걸고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분 1초의 그분들의 어떤 집중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저희는 20년, 30년 동안 쭉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성향의 차이이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지겹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기초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적은 예산이라든지 어떤 부족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도 이제 포스닥 생활을 짧게나마 좀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운영의 어떤 방법, 그러니까 운영 노하우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운영 노하우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역사에 의존도를 가져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기초과학을 거대 규모의 실험에 대해서 운영을 해본 노하우가 100년 이상씩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는 절대 뒤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이 기술들을 얼마만큼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포스닥을 했던 것도 그 미국에 있는 지하 실험실 근처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인터넷에 자, 그 동네에서 살 거냐, 화성에서 살 거냐, 이걸 비교하는 그런 동네요. 거기에 비하면은 정선이라는 곳은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생활 여건도 그렇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동네 와서 학생들하고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화를 해봤더니 제일 큰 문제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런 뭐 첨단 어떤 교육 기회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립된 지역에서 아무런 뭐 동기부여 없이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처음에 이제 그 학생들 교육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다행인 게 벌써 한 친구가 자기가 원래 물리학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했다가 다시 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학위를 받고 저희 연구단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그 한 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줄 알았는데 벌써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느꼈던 보람이라면 그 보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하 설비도 중요한데 이제 물질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 수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도의 어떤 정제 기술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특정 물질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방사능을 어떻게 증명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저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 지역에 어떤 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정성군이 그 이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서 현재 그런 사업도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실제로 이 신동읍이라는 지역에 유치가 된다면 뭐 소위 이제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의 뭐 인구 유입의 가능성에도 기여를 할 거고, 또 이 지역의 어떤 산업 발전, 그 다음에 생활 뭐라 그래야 될까, 생활 여건의 향상, 이런 것도 같이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단이 가장 큰 두 개 연구 주제, 하나가 암흑물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 입자, 윈프라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윈프라는 입자를 관측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인류가 지난 이제 수많은 시간 동안 지식을 쌓아서 전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5%가 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나머지가 뭐냐? 나머지 이제 95% 중에 한 27% 정도는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68%를 암흑 에너지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왜 암흑이라고 부르냐? 정말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암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다크 매터라고 부르고 이제 다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윈프라는 입자는 이 다크 매터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우주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뭐 어떤 검출기라든가 이것만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해선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어떤 검출기들의 성능을 좀 더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이라는 거는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검출기에 설치한다, 이걸 전부 돈 주고 사서 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검출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핵입자 물리학을 넘어서 고체 물리학도 있을 수 있고 응집 물리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공부를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떤 뭐 생활이라든지 산업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건 꼭 필요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검출기에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표면에서 나오는 이 알파선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선을 정밀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검출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게 지상에서 측정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뮤온이라는 입자에 의해서 최저한으로 볼 수 있는 측정 한계치가 뭐 어느 정도 있다면 그걸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요구치를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얘를 지하에 놓고 충분히 이제 어떤 환경을 다시 조성을 해주고 또 그 안에 있는 뭐 바닥 샘플 스테이지를 바꾸고 했더니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수치, 원래 걔 성능이 개런티하는 수치보다 더 낮은, 10배 낮은 영역까지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검출기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표면 알파선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반도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들어가는 어떤 이제 물질들의 표면 알파가 예를 들어 어떤 수치 이상이 되면 얘가 알 수 없는 오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들의 그 알파선에 대한 요구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도 이제 그 요구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그 한계 레벨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최저 레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걸 볼 수 있을까 말까. 근데 그런 수준인데 저희가 지하에서 측정을 하면 확실하게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저기서 그런 것 좀 측정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예시인 겁니다. 저희는 저희 연구에 필요해서 기존에 상용화되고 있던 제품의 성능을 조금 더 극대화시켰더니 실제로 산업에서 그게 필요해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면 인류의 지식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근데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문명의 발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강연할 때도 언제나 기초과학은 과학 문명 발전에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미랩은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는 별로 뭐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워낙 힘든 것들을 많이 극복을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잘 준비를 해나갈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하나입니다.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이 설비를 과연 이 다음 차세대 과학도들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쓰기에 부족함은 혹시 없을까. 이런 것들이 늘 고민인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답변이 그겁니다.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과학이 좋았어요. 이게 참 저희 그 어머니가 저 어릴 때 만화로 된 과학 전집 8권짜리를 사주셨는데 그 1권이 우주의 신비, 2권이 핵입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2권이 이제 하드커버임에도 불구하고 다를 때까지 읽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 이제 장래 희망을 쓰라 그러면 과학자라고 썼어요. 그리고 늘 과학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학을 공부를 했었다가 이제 대학에 가서 살짝 실망을 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과학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고등학교 때 했던 교육을 확장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실망을 했다가 저희 지도 교수님을 만나고 제가 기대했던 과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부터 하고 싶었냐? 저는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시점부터라고 얘기합니다. 황지유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에 있는 소중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주물리학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듣기로 초등학생들의 꿈이 뭐 유튜버라든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클래식한 이 우주물리학의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창 시절을 보내는 동안은 단 한 번도 그 꿈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번 흔들리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학을 입학을 하고 현실의 벽을 맞닥뜨릴 때예요. 그래서 그 벽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내가 진짜 이게 너무 하고 싶은지 꼭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올 텐데 그 시간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그 시기를 잘 극복을 해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슬기로운 답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좋은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는 꼭 좋아해야 된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 마음을 계속 이어가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반드시 좋은 물리학자가 돼서 훗날 저를 학회에서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